다양한 신기술을 배워서 비수술 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국내 최초 자가골수 줄기세포 시술을 도입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자가골수 줄기세포 시술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BMAC라고 해서요. 미국에서는 그냥 비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비맥. 네. 본인 엉덩이 골수에서 한 60cc 정도 골수를 뽑아가지고요. 원심 분리를 시켜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한 6cc 정도 줄기세포를 추출합니다. 그 줄기세포를 수술 없이 연골에 주입하는 치료법이고요. 장점은 환자한테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수술 후에 자유롭게 보양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가골수 줄기세포 시술이라는 거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형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환자를 보니까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수술을 한 후에도 너무 통증을 회복을 못하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환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런 환자인 경우는 그 다음 치료가 없기 때문에 예. 수술을 안 하고 화학적이나 기계적인 도움 없이 자기 혼자서 재생하면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군요. 우연히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그 골수 줄기세포 학회가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예. 제가 과감히 병원을 맡기고 예. 갔습니다. 2009년도에 자가골수 줄기세포로 근골격계 질환, 특히 관절염을 치료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2009년도에 미국에 혼자 궁금해서 갔습니다. 골수 줄기세포 학회를 갔었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미국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시술 방법이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이거 하니까 한국에서도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허가되고 허락되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와서 예. 신의료 기술을 신청을 했고요. 예. 다행스럽게 2012년도에 자가골수 줄기세포 이식술이 이제 허가가 났는데요. 안타깝게도 예. 허가 규제에 예. 주사요법이 빠지고 수술 중에 연골 이식을 할 수 있는 방법만 허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부 허가가 된 네, 거네요. 네, 네, 예. 그러던 와중에 이제 최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이라고 하면은 7월 달입니다. 올해. 올 7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올 7월이면은 처음 미국 간 게 2009년이고 네. 올해가 2023년이니까 14년 됐습니다. 14년 만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보신 거를 온전히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2009년 연골 재생을 돕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이식술을 국내에 도입한 김한호 명의. 2012년 당시엔 국내 의료법 규제로 인해 관절경 절개 후 이식하는 요법만 허가가 났는데요. 하지만 2023년 7월 주사요법이 신의료기술로 통과되면서 이젠 환자들을 쉽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의료봉사를 또 자주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올해까지 한 13년 됐더라고요. 13년 이요? 예,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랐는데 와.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처음 예. 그 한국에서 의사 4명이 우리 해외 봉사 한번 하자 해가지고 의기투합을 해가지고요. 2010년도에 처음 이제 필리핀 예. 마닐라 근처에 나보타스라고요. 슬론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요. 저 완전히 가서 문화적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죠. 어떤 문화적 충격? 위생 시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그 사람들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간다는 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마음이 좀 변해서 1년에 한 번에도 내가 시간을 내서 꼭 봉사를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꾸준히 필리핀을 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한 8년 정도 갔습니다. 필리핀을. 네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보통 해외 의료봉사 간다 그러면은 며칠 정도 있으세요? 지금 마음은 뭐 한 달씩 가고 싶지만 일주일밖에 못 갑니다. 일주일이요. 네. 근데 일주일이라는 것도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냥 1년을 길게 보고요. 예. 일주일은 뭐 나한테 투자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52주니까 네. 52분의 1 정도는 외국에 나가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한번 도와보자. 뭐 이 정도는 네, 괜찮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하루하루 일주일을 생각하면 못 나가지만 1년을 보고 그냥
50분의 1 정도 생각하면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분의 1 정도는 봉사하는데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한번 봉사하는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조금 더 멋져 보이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꽤 오래부터 했는데요. 한 2010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필리핀에서 매년 봉사를 했었고요. 그 중간에 2016년도에 아프리카 케냐에 한번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하다가 올해 캄보디아에 가서 의료 봉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영상 편지를 좀 보내셨어요. 아, 진짜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렁표이네.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당구 선수 수렁표입니다. 저는 김완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캄보디아 의료 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셨군요. 네, 네. 제대로 되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예. 한국 의사분들 누구는 캄보디아의 큰 힘이 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아니 의료봉사를 지금 같이 가신 것 같아요. 네, 올해 같이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서 같이 의료봉사를 하셨군요. 네, 네. 야 가슴이 뿌듯하시겠네요. 네, 그 가서 수렁표 선수가 같이 했는데요. 예. 환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예. 저희가 준비한 의약품이 떨어져서 다 못 받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아이고 내년부터는 좀 더 짜임새 있게 음. 약품도 좀 다르게 준비해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좀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발목 관절염이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 매일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다는데요. 바로 건식 족욕. 지옥 같은 관절염을 벗어나기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건식 족욕으로 발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승희 씨. 이제 오늘같이 외출했다가 나갔다 온 날은 아무래도 발목이 좀 붓고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은 건식 족욕기를 해서 발목이 좀 붓거나 아팠던 거를 좀 이렇게 낫게 해주고 있어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인가요? 예. 족욕기로 해서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은 네, 방법이군요. 무조건 관절에는 도움이 됩니다. 아 이제야 살겠다. 한결 났다. 양말 좀 신고. 근데 지금 집에서 수면 양말을 신고 계신데 그러시네요. 훨씬 좋다. 승희 씨의 또 다른 습관. 건식 족욕 후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수면 양말을 신는 것입니다. 37세 젊은 나이에 찾아온 관절염은 운동을 좋아했던 승희 씨의 삶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자. 발목에 무리가 될까 늘 노심초사.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생활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승희 씨의 관절 건강 이대로 괜찮을까요? 근데 발목 아픈 거하고 무릎 아픈 거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많습니다. 많아요. 그것도. 한 축이니까요. 저희가 발을 보행할 때 예. 힘이 분산되면서 한 축으로 가고요. 저게 이제 오래 진행이 되면 당연히 무릎도 안 좋아지지만 허리도 안 좋아지죠. 허리가 네네. 허리도 이제 축이 발목이 안 바뀌면- 좋아졌다가 무릎이 안 좋아졌다 허리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네네.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걷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병원을 찾은 승희 씨. 발목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지금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네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 엑스레이, 관절 초음파 검사까지 진행했는데요. 과연 승희 씨의 관절은 어떤 상태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검사한 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일단은 이 연골이 없는 부분이 불규칙한 연골면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이
연골이 떨어져 나와서 유리체가 보이고 네. 이 주변에 염증까지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대충 들어봐도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맞네요. 이 좌측 발목에 보면은 네. 그 이단성 골 연골염 소견이 있고 특히 좌측 발목 같은 경우는 1.5cm 정도 되는 소견이 보입니다. 그리고 연골이 떨어져 나와서 유리체가 보이고 네. 이 주변에 염증까지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이단성 골 연골염 같은 경우는 연골이 계속 조금씩 떨어져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10년 후에는 발목 전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걷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녀의 충격적인 관절 상태. 발목도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좀 많이 충격받았는데 발목도 무릎도 다 안 좋아서 더 너무 걱정이고 좀 많이 속상하네요. 아니 지금 사례자분이 40대 초반이세요. 뭐 이런 정도, 뭐 80 정도 되신 분이 저렇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40대 초반이면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좀 안타깝죠. 모든 환자들이 착각하는 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골 자체는 신경이 없거든요. 그때는 아프지가 않은데. 않아요. 아프지 않고 다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미 그 통증을 느끼고 관절의 통증을 느끼면 약간 진행된 거예요. 다 달아버린 거. 다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이. 일부분. 예. 사례자분 보니까 연골이 이제 충격이 가면서 예. 깨져 나오는 거죠. 쉽게 예. 얘기하면서 연골 결손이라고 하는데 지금 42살이면 아마 20대, 30대 이미 진행이 시작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문제점이 뭔지 정확히 좀 김환호 명의께서 알려주셔서 네. 잘못된 데스코드를 좀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환호 명의께서 꼽은 데스코드 알려주시죠. 제가 꼽은 데스코드는 바로 수면 양말입니다. 수면 양말이요. 네. 수면 양말하고 관절염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수면 양말이 지금 허전한가 하면 집에서 많이들 착용하는데요. 예. 바닥이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그렇군요. 낙상할 위험도 있고 걸을 때마다 안 미끄러지려고 힘을 주게 되니까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발 자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는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건가요? 너무 좋습니다. 아, 좋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온찜질 하는 건 또 좋고 그럼 수면 양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요? 수면 양말 자체는 누워 있을 때 주무실 때 하면 좋은데 그거는 좋은데. 그거를 걷는 거는 좀 위험하죠. 아, 그렇군요. 보통 이제 늘 환자분한테 얘기하지만 관절염증은 온찜질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시고 예. 통증이 있거나 부을 때는 온찜질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은. 관절염 있으신 분은 어떻게든 좀 따뜻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례자분이 42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얼라이브 코드 좀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꼽은 얼라이브 코드는 의자와 친해져라입니다. 의자와 친해져라.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아까 그 VCR을 보니까 예. 사례자분께서 보시면 소파 위에 앉아서 무릎을 또 양반다리하고 앉아 계세요. 아, 그러셨나요? 네. 오. 그것도 사실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그건 바닥에 앉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의자에 이렇게 앉으실 때는 무릎을 한 30도나 50도 정도로 이렇게 예. 피시고요. 예, 예.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관절의 모든 압력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의자에 앉으면은 꺾일 게 없으니까. 네네. 무릎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조금 펴주면은 네. 무릎에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네네. 거잖아요. 혹시 이렇게 앉았을 때 바닥에 좀 안 닿으면은 예. 밑에 물건 같은 걸 대놓고 다리를 올려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리가 안 닿을 경우엔 무조건 책 같은 거를 해서 다리가 딱 올라가게 해라. 그렇죠. 무조건 압력을 줄여라. 자, 의자 생활을 많이 하면 확실히 관절염 좀 멀리하고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훨씬 확률적으로 관절염을 피할 수 있고요. 예. 바닥 생활을 하면 사실 척추까지도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척추요. 몸이 발목, 무릎, 척추까지 무리가 오면 예. 몸이 약간씩 틀어지면서 오히려 관절에 더 하중을 만들고 관절염을 좀 심하게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능하시면 의자 생활을 꼭 하시는 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자에 앉기만 해도 관절염을 멀리하고 관절염 안 걸리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아 씨의 관절염 극복에 도움을 준 가자 추출물. 관절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실험지에게 가자 추출물을 투여한 지 3시간 만에 염증이 69% 억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런 염증 억제는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건강한 성인 남녀에게 가자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6주 차부터 다리를 펼 때의 통증이 감소하였고 12주 차에는 통증이 46.3%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자 추출물은 최근 학계에서 떠오르는 관절염 진단 지표인 콤프 농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콤프란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 성분입니다. 관절염으로 연골이 마모되면 이 콤프가 분해되어 혈중으로 배출되며 혈중 콤프 농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때문에 혈액 속 콤프 농도를 지표로 관절염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혈중 콤프 농도는 조기에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관절염이 심해지면 연골의 주요 성분인 콤프가 분해되어 혈중으로 배출됩니다. 즉, 혈중 콤프 농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관절염이 심하다는 의미인데요. 12주간 가자 추출물을 섭취한 결과 혈중 콤프 농도가 8%가량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자 추출물이 콤프 농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창한 가을, 선아 씨처럼 관절 건강을 되찾고 싶은 주부 3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부들은 모두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관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데요.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좀 많이 다리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을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면 많이 뻐근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다리가 조금 불편한 뻣뻣함? 네,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해요.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 염증 수치를 알 수 있는 혈액 검사, 관절 엑스레이, 무릎 관절 기능을 평가하는 워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관절 통증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2주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체험단. 식단 관리는 물론 꾸준한 운동까지 병행하며 관절 건강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운동과 식단 관리뿐만 아니라 2주간 꾸준히 가자 추출물도 섭취했는데요. 이들에겐 어떤 건강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2주 후 주부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절이 부드러워진 것 같고 모든 일상생활을 하는데 되게 편해져서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했던 게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정확한 건강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원신혜 씨는 관절염 진단 지표 중 하나인 염증 수치가 크게 감소한 것은 물론 무릎 관절 기능 평가인 워맥 지수도 개선된 것을 확인. 송춘자 씨 역시 2주 만에 염증 수치, 워맥 지수가 개선됐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등의 수치도 감소했습니다. 이민아 씨도 워맥 지수가 개선된 것은 물론 중성지방, 혈당 등의 수치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의 통증까지 호소했던 3명의 주부들. 실제 65세 이상에게 여러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다발성 관절염이 올 확률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가자 추출물은 다발성 관절염에도 도움된다는데요. 가자 추출물이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인 남녀에게 가자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14일 차부터 허리 통증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2주 차에는 대조군 대비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걷는 속도와 통증 개선에도 가자 추출물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자 추출물을 12주간 섭취 후 관절염 진단 지표 중 하나인 6분 보행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섭취군이 대조군에 비해 6분간 걸음거리가 증가했고 보행 후 통증 역시 섭취군이 대조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체험단은 가자 추출물 섭취 후 혈당, 콜레스테롤 등 혈관 질환 위험 요소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가자 추출물이 이러한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12주간 가자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나타내는 염증 수치인 hsCRP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자 추출물이 심혈관 질환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가자 추출물.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자 추출물의 일일 섭취량은 500mg으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표 성분인 엘라그산이 13.8mg 이상 함유되어 있는지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